있습니다. 기술혁신 주기가 짧아지면서 원천, 응용, 상용화 기술 간의 전통적 구분도, 부처 간 경계도 희미해졌습니다. 개발된 기술이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머리를 맞대 규제를 해소하고 실증과 보급에 함께 매진하겠습니다. 우리 사업, 우리 부라는 말 대신에 우리나라 차원에서 기업과 산업의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네, 차관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정경 보건복지부 장관 조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R&D 추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번호로 23번입니다. 보건의료 R&D 현 주소입니다. 보건의료 R&D는 감염병, 기후위기, 자살 등 보건위기로부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수단입니다. 디지털 의료, 맞춤형 의료 등 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고 글로벌 보건의료 산업 시장의 선점과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자산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보건의료 기술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세계 3위의 의약품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후보물질 발굴, 임상 지원 등을 통해 항암 신약의 미국 FDA 승인을 획득하고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AI 기반 진단 솔루션의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였습니다. 또한 임상 연구로 치료 효과를 높이고 의료비는 절감하였습니다. 23번 슬라이드입니다.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건강 격차 해소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보건의료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 신기술의 규제 개선 등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AI 기술은 신약 개발 가속화, 의료기기의 신속 정확화, 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의료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25쪽 슬라이드입니다. R&D 추진 체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수요와 AI 기술 변화를 반영하여 바이오 헬스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하에 투자 방향과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R&D 투자 방향입니다. 첫째, 국민 건강을 위한 기술 혁신에 투자하겠습니다. 암, 치매, 희귀질환 등 진단 치료 기술 개발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 자살, 마약,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 팬데믹 대응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바이오 헬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신약 유망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수술 로봇 등 혁신 의료기기 시장을 선점하겠습니다. 유전자, 세포 치료제 등 첨단 재생의료 기술 개발과 함께 항암 백신 등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도전적 연구에 투자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셋째, AI 기반으로 의료를 혁신하겠습니다. 높은 품질의 보건의료 데이터 구축을 통해 필수 의료, 신약 개발, 의료 현장을 변화시키고 이를 이끌 AI 융합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넷째, 의사과학자, 연구중심 병원, 중개임상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여 의료 현장의 수요와 R&D 성과를 연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3대 추진 전략입니다. 첫째, 현장 체감도가 높은 분야로 AI 신약 등 미래 유망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현장 수요 기반의 보건의료 R&D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둘째, 시장의 진입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사업화 전략에 따라 전 주기를 지원하고 병원 기반으로 연구 성과를 실증하고 우수 기술에 투자가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걸림돌 없는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범부처 거버넌스를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발굴하여 혁신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중소기업하고 벤처기업 스타트업은 R&D를 통해서 국가 경제에 기여해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 5년간 R&D를 통해서 발생한 매출이 22조 원, 고용을 17만 명의 경제적 기술적 성과를 거두고 AI, 바이오, 의료 분야에서도 세계 인류 상품을 다수 배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렇지만 2024년에 이례적인 R&D 감액으로 인해서 중소기업 현장은 상당히 혼선이 많았습니다. 특히 오늘 내일 걱정을 매일 심각하게 해야 되는 중소기업
그들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R&D 지원 방식을 변경할 건지에 대해서 일단 3가지 정도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는 기업이 제시한 목표 달성 가능성을 제시해서 심사를 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는 자기들이 제시하는 목표가 적정한지 아닌지 혹은 기업 차원에서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 대상을 좀 더 시장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될지 중소기업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좀 정부가 끌고 가거나 혹은 전문가들이 끌어줘야 될 영역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중소기업들이 그 스스로 연구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출연연에서 개발한 연구기술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보고 이것을 거래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해 봅니다. 아까 대통령 말씀하신 기술 거래 관련된 부분에서 중소기업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초 연구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 공공기술이 시장에 바로 들어가기에는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바로 시장에 상품을 낼 때 써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술의 간극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과정이 무척 어렵다는 이야기들은 뭐 모든 분야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중소벤처는 저희는 당장 그 살아가야 하는 시장에서 팔리는 기술들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팁스라고 해서 민간 벤처 캐피탈들이 선정하면 저희가 매칭 펀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R&D 지원하는 방식을 좀 더 단계별로 창업, 성장, 글로벌일 때 어떻게 지원을 달리해야 되는지 규칙화하는 부분들 보고요. 그리고 어제 스타트업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본인들이 이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해서 떨어뜨렸는데 그 다음 해에 CES 혁신상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들과 심사 방식에 대한 특히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미래 기술을 지금 갖고 있고 처음 만들어내는 그 기술이 심사를 누가 했는데? 이제 뭐 그건 전문위원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그 심사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주축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서 하시더라도 스타트업 기술은 아주 생전 처음 나오는 기술들이 많다 보니 여기에 대한 심사를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지는 상당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게 특히 기술 같은 경우는 세상에 처음 선보이는 것들의 상품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나라 국가의 R&D 기술이다라고 R&D 집단이라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힘들어 개발하셨는데 이게 시장에서 안 팔리면 사업화 지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기술성과 시장성을 도와드리는 작업들을 저희가 좀 전문가들을 넣어서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이나 해외 인증에 대한 부분들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AI를 활용해서 지금 현재 그 K탑이라고 해서 AI가 그 수많은 이제 너무 지원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이걸 AI로 평가를 사전에 하는 작업들을 좀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술 보험에서 잘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좀 더 디벨롭을 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좀 지원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들이 도대체 정부가 이야기하는 이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고 하는 이 신청 과정에서 벌어지는 문제들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개요를 쓰느라고 버리는 시간이 너무 좀 길다. 100페이지 정도 뭐 이런 부분들 내야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단순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술 거래 정보를 하나 모아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거래할 수 있는 기술 거래 통합 포털을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부터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중기부는 그 역대 최대 규모의 R&D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이 좀 참여해서 지금 하고 있는 팁스 부분을 좀 더 디벨롭을 하고요. 단위별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R&D 영역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술 사업화, 지역혁신 관련된 부분에서 대폭 증원할 예정입니다. 이런 정책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면 사업화 성공률도 높여서 저희가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기부는 앞으로 조금 더 지금보다도 더 민간하고 손잡고 시장에서 호흡할 수 있는 시장 대응이 빠른 기업을 길러내는 것이 중소기업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지원하겠습니다.